오늘 주제를 보시면 달마을 반상회라는 것은 사실 토목학회에서 대중들을 위해서 만든 얘기입니다. 달마을은 문빌리지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한국 말로 번역을 해보니까 달마을이다. 마을은 또 친목단체가 있어야 되니까 반상회로 우리가 이름을 정해보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올해가 이제 51년째, 69년도에 버즈 알드린 또 암스트롱 이런 분들이 달에 갔을 때를 1969년으로 보면 이제 51년째인데 미국은 아직도 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밀리터리 베이스다 이렇게 개념이 미국 쪽에서는 문 베이스 또 유럽 쪽에서는 문 빌리지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홍보의 시대니까 제 안경을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중간에 많은 재밌는 일이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설관리학회, 그다음에 토목학회, 주택학회 회장들을 역임을 했고요. 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을 3년 20일 동안 지냈습니다. 그때 재밌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인터내셔널 문베이스 얼라이언스에 5명 있는 얼라이언스에 제가 보드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 최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트리스 게임의 오너인 행크 로저스라는 분이랑 같이 달에다 문베이스를 만든다는 것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빌리지라는 어소시에이션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도 작년까지는 제가 보드 디렉터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과연 행성 탐사,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이 여러분들과 과연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앞에 우주라는 것이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오늘 아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초장에 설명드렸지만 국제우주 탐사연구원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다음에 문빌리지 건설, 그리고 달 화성 실증단지 계획과 여러분들 관심 있는 잠실 마이스의 공간 설계를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스페이스 아키텍트라는 새로운 개념, 저는 최초의 스페이스 시빌 엔지니어라는 말을 썼고 현재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의 헤드로 있는 얀 워너는 독일 토목과 교수인데 지금 우주 에이전시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각가들 있어야 질문하고 손 들고 또 뭐 상도 드릴 텐데 이 사진이 굉장히 낯설 사진일 겁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에서는 소연 씨가 우주 정거장의 우주인으로서 처음 발을 들이는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주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지구에서 100km 이상, 10초 이상을 있으면 우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진은 재미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저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내부고요. 이 사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옆에 버즈 알드린 제 멘토가 있고 제 친구는 행크 로저스 테트리스 게임 오너인데 이 친구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자기 결혼 반지하고 우리 사진을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사진은 뭐 육체는 여기 있지만 제 사진과 영혼은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약 가는 훈련까지 따지면 한 50억 정도 들어야지 갈 수 있는 그런 스테이션입니다. 여기 어디 보면 반지가 있습니다. 자, 달 탐사 굉장히 여러분들이 멀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멀지 않다. 그런데 왜 가야 되느냐? 그리고 왜 미국 사람들은 아폴로 17까지 보내고 나서는 멈췄을까?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원의 문제인데 우주에서 우주선 등의 연료를 재공급한다. 달을 화성이나 더 먼 딥스페이스에 보내는데 주유소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100만 톤의 헬륨3가 매장이 되어 있는데 지구상엔 해저에 약간만 있는데 헬륨3는 우리가 아는 우라늄, 그 다음에 플라토늄,
그 다음에 헬륨3가 돼서 한 1000배에서 10,000배 정도의 스트롱한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번 정도 옮기면 지구 전체가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헬륨3를 만드는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헬륨3를 만드는 발전소가 가능한 것인가? 실제로 위스콘신 대학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발전소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요새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노아의 방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에 만약 재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써 있고, 그것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사진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사람 보는 게 좀 하여튼 감사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사이즈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상을 어떻게 보느냐, 마찬가지로 지구가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노아의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것이 달입니다. 38만 킬로미터, 그 다음에 화성은 한 4억 7천 킬로미터, 4억 8천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달에 가야 된다. 그리고 달은 적어도 대한민국도 우리가 달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만약 문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후변화도 얘기하고 오존층 파괴, 여러분들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코아라는 영화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아의 내용은 지구의 핵이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존층이 깨진다고 나왔지만, 그것보다는 핵심은 오존층이 깨지면 지구가 타버리게 되고, 오존층이 깨지면 달과 똑같은 환경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문제다. 세 번째로는 전체 기지로서 시너지, 딥스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훨씬 더 먼 스페이스입니다. 그런데 보낼 때 우리가 달에서 또는 화성에서 보내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력이 6분의 1 정도 되고 화성은 8분의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새 대포동 때문에 북한이 쏜 많은 미사일들이 있지만 미사일의 전체 기기의 75%에서 80%가 화약이 들어간 겁니다. 만약 지구에서 안 쏜다면 그것이 6분의 1 또는 10분의 1 줄어들기 때문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셔서 전초적 기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우리가 같이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In situ Resource Utilization. 여기는 하셔도 되는데 같이 합시다. In situ Resource Utilization. ISRU라고 얘기를 하죠. IS는 현장에 있는 자원을 쓴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은 좀 쌓였습니다만 제가 맨 처음에 연구할 때는 지구에서 달까지 1kg을 보내려면 108 캣이 25억 원입니다. 제가 지금 12억 원까지 깎아 드릴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이 대표가 70kg면 얼마가 필요하면 1,400억 정도 좀 깎아드리면 뭐 1,000억 정도는 내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몸무게를 감량하는 게.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설계를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량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리소스를 우리가 재보고 탐사 계획을 하고 서베잉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달이나 화성에서도 똑같이 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문제를 우리가 지구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문제로 해서 그 자료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이 지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스페이스에서도 건설은 이렇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에서 달은 12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11서부터 17까지 갔다 왔고, 13은 사고가 났고, 그러나 화성은 아직 아무도 사람 또는 자원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원격 탐사, 리모트 센싱으로 달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리소스, 서베잉을 화성도 또 다른 많은 위성이나 별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은 똑같다. 우리 건설하는 사람은, 그리고 설계하는 사람이 생각할 게 조금 더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20억 원이라고 말씀드렸고,
ISRU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구에서 우리가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시싸고 사실은 콘크리트는 한 2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개발한 지. 우리 이 ISL이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한 것은 로마 시대 때에 화산재를 갖고서 구조물을 만든 그 연구를 한 것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아무리 싼 재료도 지구에서 달까지 갖고 가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다. 그래서 그러면 인시추 현장에 있는 자료가 자원이 뭘까를 생각을 했고 아폴로 11호서부터 17호까지 사람이 갔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뭐냐면 달의 흙과 바위를 380kg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380kg들을 지오 테크니컬 엔지니어, 지오 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분석을 해서 약 800페이지 정도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지 자원 활용은 99.5%가 지구의 해양 화산과 달과 화성의 흙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우리가 복제토를 만드는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지구에서 만들 수 있는 건 달과 화성에서도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200억 썼다는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는 폴스1이라고 해서 달 복제토를 저희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만들었습니다. 뭐 우여곡절이 많았었지만 제일 재밌는 건 제가 이 현장에 이것을 나사랑 같이 일을 할 때 제가 데리고 간 제자 이름이 고씨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개발한 시뮬런트는 복제토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실제로는 코리아, 한양, 루나 시뮬런트라는 그런 영어의 약자인데 이 고씨가 개발했다는 거로 한동안 나사에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제 테스트 인바이러먼트라 해서 여지껏 30도 이상의 슬로프를 우리가 달 화성에서 쓰는 자동차를 로보라고 그러는데 그 로보가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 인바이러먼트를 30도 이상의 각도로서도 로보가 다닐 수 있는 걸 개발했고요.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은데 오늘은 뭐 4, 50분 강의니까 말씀드리면 루나 콘크리트라고 해서 시멘트, 모래, 자갈, 물이 없습니다. 이 루나크리트라는 말을 우리가 콘크리트라는 말을 쓸 때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을 안 찾아보셨을 겁니다만 첫 번째는 우리가 쓰는 시멘트의 콘크리트가 아니고 첫 번째는 고용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멘트, 모래, 자갈물이 없고 달의 복제토와 그다음에 바인더를 써서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구워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만들었고요. 루나 콘크리트 빔은 저는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하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또 뭐 로봇 뭐 이런 쪽을 연구를 했는데 실험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 이 빔 하나가 첫 번째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30번을 계속 만드는데도 실패할 정도로 이 실험은, 우주 실험은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루나 콘크리트 패드를 3번 연속 콘크리트 패드를 칠 수 있어서 콘크리트 패드가 여러분들이 낯설으실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나사에 가보면 랜딩 패드라고 해서 25m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시방서도 있고요. 그래서 25m를 이 루나 크리트가 갖고서 만드는 패드를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베이큐um 챔버인데 베이큐um 챔버는 대부분 물리나 화학에서 하는 분들은 먼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클린 베이큐um 챔버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더티 베이큐um 챔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달에 흙이 있어야 되고 달에 흙을 베이큐um을 만들면 달의 흙을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루나 콘크리트 패드에 베이큐um 챔버를 넣은 것을 성공했다. 실제로 한양대학에 있습니다. 높이 2m, 2m, 1m. 오늘 자료는 없지만 건설기술연구원에 제가 원장으로 있으면서 직경 6m, 길이 4m, 50km짜리 세계에서 제일 큰 더티 베이큐um 챔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레이스라는 전 세계 게임을 거기 가서 테스트를 하기로 했는데 그 문레이스가 신문에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에어버스라는 보잉 같은 항공기 회사가 유럽 회사인데 에어버스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하튼 그건 잘 안 됐지만 여하튼 건설기술연구원의 이 더티 베이큐um 챔버가 앞으로 국제적으로 우주적으로 이용이 많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
사실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굉장히 테크놀로지컬한 게 많은데 이 아키텍트들이 상상력과 기술력의 그 중간을 어떻게 메울까. 그래서 많은 기술은 뒤에 어펜딕스로 뒀고요. 필요한 기술들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청소를 집을 하면 먼지가 납니다. 그러면 옛날 집들은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통하면 뭐 몇 시간이면 먼지가 가라앉죠. 그런데 달은 먼지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8개월 동안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안 내게 하는 시공 방법, 먼지를 안 나게 하는 설계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앵커링, 루나 앵커링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특허가 나왔는데 이 앵커링도 실질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우리 군대 안 간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캠핑을 하면 캠핑 A 텐트를 놓고 패킹을 합니다. 그죠? 그 달의 구조물도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A 텐트 같은 패킹도 가능하다. 그럼 그 패킹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개발하는 앵커링 모델이 필요하고, 근데 이 앵커링 모델은 먼지가 안 나게 하려니 먼저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석션을 해갖고 먼지를 빨아내고 이 앵커링이 이 머리 부분이 두꺼워지면서 마찰력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해서 루나 드릴링하고 앵커링이 같이 넘어가게 되고 이런 많은 시스템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부수적인 거는 뭐냐면 뉴매틱 트랜스포테이션, 여러분들이 하이퍼튜브, 하이퍼루프라는 얘기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시간당 한 1200km 달리는 거죠. 진공의 튜브로 달리는 건데 그걸 어떻게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달에서 우리가 재료들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를 고민하니까 달에는 모든 것이 진공이고 진공이 아닌 공기 사이를 재료들을 보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석탄, 큰 탄광 같은 데서 이 하이퍼루프 진공 공간으로 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테스트를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하이퍼루프 사랑 저희가 컴피티션 나가서 전 세계에서 파이널리스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재밌는 건 진공상으로 보내서 여기 있는 아까 얘기한 이런 재료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2002년도에 저희가 우리 대학교 팀들이 한국으로 대표를 했고 전 세계에서 50개 팀이 나사에서 게임을 합니다. 게임 내용은 뭐냐면 10m 바깥에서 흙을 누가 많이 오르느냐. 달에서 하는 똑같은 조건이에요. 우리가 처음 갔기 때문에 하나 몰랐던 건 이 테스트베드 같은 데에는 이 복제토만 있는데 실질 테스트를 들어가니까 시합에 들어가니까 바위들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우리는 락이엘에서 여기가 바위가 있으면 이게 빨아들이는 게 어려워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가 우승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9/11이 일어나고 외국인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 게임엔 저희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D 프린터를 찍었고요. 요 오버링으로 해서 흙을 나누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저희가 참여했습니다. 이것들은 미국에서 석사 박사과정 10명이 미국 애들이 직접 와서 저희 팀이랑 같이 만들어가고 초창기 로버의 형태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로버가 이렇게 갈라진 거 생각 못했는데 저희가 머더보드하고 썬보드를 만드는 게 나중에 나사에서도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머더보드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썬보드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30도 이렇게 설명하면 뭐 한 6시간 해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연구비를 연구재단에서 내셔널 스페이스 랩이라는 것을 최초로 2009년도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GRDC를 2011년부터 2017년도에 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과정을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달복제 속도를 성공했고 로봇을 만들었고 유사시험 환경, 진공 챔버, 달에서 쓰는 콘크리트, 3D 프린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사실은 문레이스 게임을 금년에 하기로 했었는데 못했고 나사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갖고 뭐 한 2시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버즈 알드린이 지금 90살입니다. 아폴로 11호 때 암스트롱이 재작년에 돌아가셨고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점입니다. 저랑 찍은 사진이 굉장히 많고요. 미국에서는 문베이스라고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간 모든 12명 중에 11명이 미국 공군입니다. 공군 중에서도 테스트 파일럿이라고 하는 건데 테스트 파일럿은 뭐냐면 비행기 엔진을 만들면 탑재하고 그것을 테스트 파일럿이 탑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아폴로 11서부터 17는 모두 다 미국 테스트 파일럿이었고 제가 알드린하고 암스트롱 이 두 분은 코리안 워에 참가한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다 돌고 나서 첫 번째로 해외에 온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뭐 기억나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69년도에 달에 갔고 70년도에 한국에 갔고 그때쯤이면 우리가 텔레비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화방에 가면 텔레비가 있고 시골 가면 이장방에 텔레비가 있고 뭐 그 정도였는데 하여튼 제 멘토입니다. 이분은 최초자 마지막인 민간인입니다. 잭 슈미트라고 위스콘신 대학 교수인데 그래서 이분이 모든 우주인들을 하와이에서 훈련한 분입니다. 근데 아폴로 17 이후로 닉슨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황당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패를 보내고 그리고 우주 아폴로 기록을 샷다운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분이 가서 왜냐면 아무리 가르쳐도 파일럿들인데 지오로지스트나 지오테크니컬 엔지니어링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본인이 가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락이나 흙들을 많이 갖고 와서 연구가 굉장히 발전했다고 보면 되고 이분도 제 멘토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호는 아까 말씀드린 이분은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의 헤드인데 독일 토목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서로 누가 먼저 스페이스 엔지니어, 시빌 엔지니어냐 싸우기도 했고요. 이쪽은 굉장히 재밌는 친구입니다. 밥 리차드라고 문익스프레스 CEO인데 여러분들이 만약 관심 있으면 이제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유니버시티라는 곳은 약간 30세의 3명의 파운더들이 만듭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이 밥 리차드라는 친구인데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유니버시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성 탐사, 달 탐사 착륙 지점을 정하는 워크숍에 저희 팀들이 대표를 가서 회의를 했고요. 제프 베조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이때가 저희가 처음 시뮬레이터를 만든 워크숍입니다. 그때부터 조그만 돈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워크숍에 저를 도와줬던 친구들이고요. 이쪽은 미국 친구들이고 이쪽 캐나다 친구인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 껴줘를 10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50명은 미국 우주인들이고요. 50명은 캐나다 우주인입니다. 그래서 나사가 모든 달 탐사 계획을 없앴는데 이 국제훈련 프로그램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결국은 나중에 제가 끼게 됐는데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가서 아까 얘기한 마이닝 컴피티션 그 로봇 갖고 가서 한 거고요. 이쪽은 이제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아까 문 베이스, 밀리터리 베이스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는 여기를 가서 제가 저치까지 했는데 시판까지 했는데 저는 빌딩 A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딩 C가 제가 방문은 미국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 친구가 해밀턴이라는 친구인데 하와이에서 이제 같이 힘을 합치고 해서 자기가 어떤 빌딩을 들어간다 해서 가이드도 있고 다 있어서 저는 따라갔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리냐면 저를 초대한 친구는 반성문을 써야 됐고 그 친구가 잘릴 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빌딩 C에 들어가서 뭐 컨닝을 해서 좋은 장비 저희가 다시 또 만들어내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반면에 유럽은 모든 장비를 다 보여주고 다 찍게 합니다. 딱 한 번만 못 찍게 했는데 그것도 뭐 나중에는 찍었는데요.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20 몇 개 국가가 같이 힘을 합치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다.
자, 그럼 문빌리지를 건설할 때 어떤 게 필요할 건가를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나사 3D 프린터 헤비테크 챌린지의 광고 장면입니다. 갖고 가기 힘드니까 달에 있는 것들을 리사이클링 하자는 겁니다. 달에 있는 흙, 화장실에 있는 것들을 리유즈를 해갖고, 특히 우리가 쓰는 바인더는 폴리에틸렌인데 그 폴리에틸렌은 달이나 화성에 보내는 모든 재물들이나 기부를 다 포장을 하는 포장재입니다. 그 포장재를 갖고 리사이클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단계에 250만 달러의 공모전을 개최를 했고요. 저희가 2단계와 3단계를 참여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건 미국 사람만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을. 외국인은 언어 한 것만 받을 수 있고 상금 못 받는다고 아예 못 표현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최초의 모델 A인데요. 똑같이 지구에서 쓰는 것과 똑같이 ASTM의 재료들을 다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기계들을 실린더 3cm 높이에 15cm 다이아미터로 우리 콘크리트 몰드 하는 거랑 똑같죠. 이걸 해서 부시는 것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는 14메가파스칼이 나왔고 나중에 80메가파스칼까지 성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28메가파스칼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77개 팀에서 한국 팀이 1등합니다. 문엑스 컨스트럭션 오브 서울 사우스 코리아 한양대학교가 건설기술연구원. 이거 어디언스들이 많으면 다 박수 쳐야 돼요. 화면 안에서 박수리 안 들리세요? 예. 왜냐면 여러분들은 뭐 학교에서 1등 많이 해보셨겠지만 저는 1등 못 해봤는데 전 세계에서 한번 1등 해보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200억 썼습니다.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포스앤 파트너가 첫 번째 레벨 1에서 1등을 했고요. 제가 레벨 2에서 1등을 했고요. 이 친구들이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벨 3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페이스 투 페이스 컴피티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3D 프린터를 다 갖고 가서 카타필러 현장에 가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얼마나 치사한지 모릅니다. 똑같은 시간을 두고 우리는 3D 프린터가 400kg짜리입니다. 그래서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서 교통비만 5천만 원 들었거든요. 근데 어셈블리 시간을 따로 못 주겠다고 이 포스앤 파트너하고 이 미국 친구들이 결정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카타필러도 자기네들이 세프티 엔지니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8시간 이상은 오픈을 못 해준다고 해서 결국 어셈블리 할 시간을 따로 주지 않는 공평하면서 공평치 않은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이 포스앤 파트너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국에서 무지 큰 회사고 미국에도 있고 공식적으로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의 달 건설 회사입니다. 공식적인. 그래서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의 달에서 보내는 모든 그 3D 프린팅이나 건설을 실질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치사하면서 공평한 일들을 해서 레벨 2, 레벨 3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참가 3위를 받게 됩니다. 나사 TV에서 저를 인터뷰한 건데요. 잘 안 들리는데 이 친구가 뭘 얘기하냐면 이게 우리 3D 프린터고요. 너가 정말 300만 원을 집 한 채 질 수 있어? 그래서 질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영어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영어 잘하는데 지금 잘 안 들리네요. 30년. 그래서 이제 페이스 2에 저희가 레벨 3에서 3등을 공식적으로 나사에서 자료를 받았고요. 이분은 이제 에스트로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총책임자고. 그래서 보시면 2036년까지 달 기지 건설에 추진하겠다고 했고 유로스페이스 에이전시와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고요. 화성에서는 3D 프린팅 우주 기지를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저희가 만든 개발, 건설기술연구소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몇 분째 남죠? 30분 남았습니다. 달에서 머무를 수 있는 날이 오는 걸까요? 유럽 우주국이 달 표면에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한 연구기지를 짓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극한 환경에서 건설 공사가 진행되는데 장비와 재료들은 어떻게 구할까요? 신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우주국은 새로운 우주기지를 달에 짓겠다는 문빌리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인과 같이 협력하자고 다 얘기를 해서 저희 태극기도 달려 있습니다. 전망인데 기지 위치는 물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달의 남극 부근으로 정해졌습니다. 시기는 2020년대 중반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찍어서 이 친구는 이제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의 단장인데요. 저는 협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달까지 물자를 옮기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만큼 모든 스트럭처 만들고 흙을 채워놓습니다. 이걸 다 스트럭처 만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건축자들을 찍어낼 계획인데 대기가 없는 달에서 쏟아지는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고 극심한 온도 변화에도 견뎌야 합니다. 플러스 150도, 마이너스 150도, 일교차입니다. 이거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이 처음 작은 거를 만들고 기술을 확보하고 달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상 환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제 손입니다. 이 친구는 내보내느라고 제 손만 나갔습니다. 진공도 우주 조건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술 개발에 발사체와 궤도선 중심이 그래서 이제 페이스 3를 저희가 나갔습니다. 설계 부분하고 시공 부분인데 설계 부분에서는 4일을 했고요. 나중에 시공까지는 저희가 3D 프린터를 갖고 갈 돈이 아까 5천만 원 들었다고 했잖아요. 갖고 갈 돈이 없어서 결국 한국에서 만듭니다. 이 설계도면은 다 아키텍트들이 저희랑 같은 팀들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3D 프린팅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10제곱미터 3평 정도의 집이고 문이 있고 여기는 에어스페이스 팩토리가 만들었고 여기는 저희 같은 화산 복제도고요. 여기는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가 잘 모르는 아키텍트를 여러분들과 아키텍처가 여러분들을 대화를 좀 나누겠습니다. 왜 그러면 달 화성 실증 단지를 지구에서 그리고 잠실마이스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걸 우리 공간의 여러분들 또 아키텍트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싶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건 목성이고 이건 화성이고 이건 달입니다. 달에서는 이 공기가 없고 물이 없고 근데 화성은 공기 물이 다 있습니다. 레디에이션은 없고요. 왜냐하면 달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모든 레디에이션이 직접 옵니다. 근데 화성은 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달과 화성이 좋다. 특히 화성이 좋다는 것인데 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지구의 모든 면적이 우리가 30%잖아요. 육지가 있는 것이 지구의 면적과 화성의 땅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가면 화성에 살 수 있다. 이걸 목표로 하는 거죠. 다만 약간 멀다. 달은 3일, 화성은 가는데 8개월, 다시 돌아오려면 6개월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오면 8개월, 그래서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시안 영화를 보면 그쪽에 이 우주선을 하나밖에 안 만드는 그런 이유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우리 석기시대 때 디깅에서 동굴에서 살 때, 그 다음에 얼음으로 에스키모가 살 때, 그 다음에 인디안이 살 때와 똑같은 과정을 달에서도 화성에서도 거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장비가 있다. 터널 보링할 수 있고 3D 프린팅을 하고 인플레이팅을 할 수 있다. 근데 장비를 만약 못 보내면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페이스X의 앨런 머스크 같은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사람이 100명 가는 또 만 톤을 보내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건축을 많이 할 때 이 면적을 내면 콘크리트가 25입방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3D 프린터를 찍으면 똑같은 면적의 콘크리트는 좀 덜 들어간다. 그래서 보면 오늘의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도움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리겠지만 만약
달이나 화성에서 한다 그러면 일단 돔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착을 시작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보면 최초는 레디에이션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동굴에서 살아야 되는데 레디에이션이 들어오지만 70% 50% 감소시키고 루프를 만약 물로 만들어서 지하에 들어가면 레디에이션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레디에이션도 안전하고 서멀 인슈런도 또 압력도 데일라이트도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개념으로 엑스카베이션에서 3D 프린팅에서 인플레이티브로 넘어갑니다. 제 꿈은 뭐였었냐면 제주도를 일단 여러분들 신혼여행 가신 분이 한 10%는 될 텐데 일단 신혼여행 갈 때 비가 오면 괜찮습니다. 근데 10년 뒤에 또 여행 가는데 또 비가 오면 그때 싸움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골프장을 돔으로 한 두세 개를 덮으면 어떨까? 맨 처음 생각은 한 5만 평? 그러면 저한테 제일 첫 번째 의뢰받은 데가 현대조선, 삼성, 대우조선입니다. 조선 50야드를 덮어다. 그러면 자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럼 생산성이 50%에서 70%가 늘어난다. 굉장히 아름다운 스트럭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꿈을 같이 꾸고 싶은 것은 이 돔이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모하메드 빈 라시드 스페이스 센터라는 데가 있어서 제가 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일 때 제로 에너지 빌딩을 처음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그쪽에 석사 박사들 교육을 시키는데 이 스페이스 돔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식물원도 만들고 또 실제로 화성단 이게 마스 사이언스 시티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고 저는 이런 꿈이 있는 나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2117년도에 두바이는 100만 명을 화성에다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유럽 아랍에미리트는 7개 부족이 있고 두바이는 두 번째 큰 부족이 하고 있고 그 족장이 지금 이 양반입니다. 그래서 100만 명을 보내겠다. 그리고 담당 책임자도 정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산도 정했고 보냅니다. 근데 제가 여긴 그림이 없지만 두바이의 사막과 화성의 표면은 똑같습니다. 황폐하고 물은 있는 듯 하고 없는 듯도 하고 대기는 각박하고 왜냐면 CO2가 더 많아요. 산소보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테라포밍 하려면 좀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사막에 사는 걸 겁을 안 낸다. 그래서 이게 5만 평 정도 이 둠시티에 저를 3D 프린팅으로 하는 데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BIG 그룹이 이걸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중에 마지막 포인트는 마스 사이언스 시티에 140 밀리언 달러 투자를 하고 5만 평 정도 넓이로 하겠다고 해서 금년이 엑스포입니다. 두바이 엑스포에서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좀 다 연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베이스의 하와이인데 이게 재밌습니다. 30평 정도에 7명에서 8명이 원래는 8개월을 거기서 삽니다. 나올 수 있는 건 밤 1시부터 2시간 우주복 입고 나와서 활동하고 또 들어갑니다. 그 8개월은 뭐냐면 지구에서부터 화성까지 가는 기간이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달로 바뀌어서 뭐 일주일만 있으면 되는데 최초의 대장이 한국 사람이 됐는데 한국계 미국인 됐는데 사고가 나서 그 팀들은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급자족이 되고 자기 안에서 다 해결을 하고 먹는 것도 여기서 해결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완벽한 스마트 시티의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주시티를 여러분들이 만들 때 스마트 시티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다 화산 현무암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어하고요. 여기에 저희가 한 100만 평 정도를 이제 미군 베이스에서 얻어내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여기 빅 아일랜드입니다. 실질적으로 미 공군, 육군, 해군, 해병대까지 모든 사격 훈련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은 못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한 행크 로저스가 인터내셔널 문베이스를 하면서 저희랑 같이 이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할 얘기 많은데 일단 이거 비디오 잠깐 보고요. 그러면 이제 40분 됐거든요. 네, 42분. 그래서 모든 것들을 화성과학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OPSI로 압력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시공을 하고 땅을 파고 그래서 집을 짓는다. 레디에이션은 밑에 가서는 해결되고 나머지들은 레디에이션이 있어도 사니까요. 여기는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뭐 나중에 보면서 설명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려면 필요한 것들이 지구상에선 공짜로 여러 개 나옵니다. 네이처도 있고, 물도 있고, 푸드도 있고, 교통수단, 태양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화성에서 살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연구팀은 화성에서 또 달에서 살 수 있는 이 기술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 없이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고, 벽돌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엔자임 물육을 만들 수 있고, 또 모래로도 벽돌을 만들 수 있고, 이런 모든 기술들을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대로 우리가 SMC, 스포츠 마이스 센터에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설계 개념은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림이 있고, 이걸 보시면 이게 사람입니다. 거주하는 사람들. 그래서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100만 사람까지 사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처음엔 헤비tat, 커뮤니티, 달과 화성에서는 하우스나 이런 말씀을 안 씁니다. 헤비tat, 쉘터란 말을 쓰는데 점점 사람이 늘어나고, 이때까지는 장비를 갖고 가는데 이때부터는 자급자족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간에 여러분들과 이 문제에서 이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 플러스 시티를 만들면 연결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 관계 단계에서 파이널 모습은 이거지만 이번 단계는 이런 단계의 아름다운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시 개념이고요. 실질적으로 파밍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는 공간, 리소스 파크에서 이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걸 공간의 이상민 대표와 많은 아키텍트들에게 제가 챌린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뿐만 아니라 지구와 달과 화성이 다르지 않다는 가슴에 여러분들 생각을 갖고 이 설계를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실 마이스는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시고 그렇지만 어디까지 또 어떻게 할 것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딸렸고 여러분들의 디자인에 딸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뭐 종합운동장은 우리 포션이 아니지만 야구장, 스페이스 컴플렉스, 스포츠 컴플렉스, 마이스 컴플렉스 이런 것들을 다 덮으면 어떨까? 또 지금 이런 자연환경을 덮으면 어떨까? 제일 가장 큰 욕심은 전체를 다 덮어서 그리고 그것이 자연환경적으로 모든 게 순환될 수 있는 모델이 됐으면 아름다운게 되지 않을까. 이거 14만 평이거든요. 5만 평까지는 나와 있고 5만 평 결국은 이제 돈의 문제겠죠. 그래서 돈의 문제와 우리가 많은 모델들이 있지만 싱가포르 같은 데는 뭐 식물원이라든가 뭐 자연복구라든가 이런 거 만들었지만 그런 규모보다는 좀 더 크면서 좀 더 펑셔널리 훌륭한 아이템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금까지 온 많은 놈들이 있지만 오픈되고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고 채광과 그다음에 공기순환이 자유로운 것을 우리는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우주건축가는 여러분들이 구글 찾아보면 다 공간건축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벌써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군데 전문 대학인데 아까 얘기한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유니버시티는 마스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식사라고 저는 우리 선배들이 많이 안 그랬으면 우리들조차도 이런 꿈을 한번 꿨으면 좋겠습니다. 단돈 3만 불인데 이 친구가 이제 사사카가라고 일본 분인데 이 두 분, 이 친구 내 친구고 이 양반 내 멘토인데 이 양반이 $3 밀리언
3밀리언 달러 생각하면 뭐 30억인데 뭐 얼마 안 되는데 그 생각이 갸륵하고 기특한 것 같아요. 그런 꿈도 있고 우리도 좀 그런 꿈꾸는 많은 재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재벌들은 꿈이 없고 꿈이 있으면 돈이 없고 우리 젊은 많은 아키텍트들 또 엔지니어들이 그런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정들도 뭐 재밌습니다. 스튜디오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스페셜 프로그램 뭐 그다음에 헤비타 디자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스페이스 크래프트 헤비타트는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서피스 헤비타트이고요. 또 다른 헤비트는 스페이스 헤비타트 그래고 떠 있는 우주선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합니다. 거기에 몇 가지 컨스트레인트는 달랐지만 그래서 우리 공연 건축이 이름이 스페이스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돈을 못 받고 그래서 첫 번째는 레벨2에서는 돈 받는 것보다 명예를 원해서 1등을 했고요. 돈을 벌겠다고 하고 나서부터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로 꼬였는데 여하튼 뭐 참가를 했고 사람은 같습니다. 장비는 못 갖고요. 그래서 제가 10등 안에 들어서 그것을 과정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AFF나 테라는 마셔도 지구상에서 일집을 졌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지구상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실제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백투 어스 그래갖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런 거를 좀 더 여러분들과 공학적인 문제, 또 디자인적인 문제도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우리 국박사 교수가 이윤석 교수가 잘 정리를 해놔서 제가 갖고 왔는데 3D 프린팅의 건축가들은 꿈을 꾸는 건 이젠 다 만들 수 있다. 재료 문제도 뭐 거의 그러면 그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어떨 거냐. 셀프 프린팅 메커니즘과 그다음에 리딩 파이어니스에는 우리가 지금 벌써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때 우리가 이걸 리스를 할 거냐, 뭐 살 거냐,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프린팅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꿈꾸시고 엔지니어들은 이걸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든 피겨는 여러분들이 안 보셨으면 꼭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주 건설이 꼭 이 히든 피겨의 이 세 사람과 비슷합니다. 이분들은 최고로 오래 산 분이 100세를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최초의 엔지니어입니다. 여성이 엔지니어링은 못 공부할 때 최초의 엔지니어고요. 이분은 도서관에서 그 포츠라는 책을 훔쳐서 연구를 해서 나사의 최초의 프로그래머가 됩니다. 이분은 이건 천재인데 최초의 매스매티션인데 이 당시까지 요 여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아마 이 대표는 알지 모르는데 타이거하고 이 사람이 손으로 계산할 때의 계산원입니다. 그러니까 칼라드 계산원이 있고 화이트 계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60년대에 나사는 화장실이 흑인과 백인이 깔았는데 칼라드 화장실은 되게 멀리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매스매티션인데 계산을 가장 정확하게 컴퓨터보다 나중엔 컴퓨터 계산을 믿지 못해서 이 사람 보고 해달라고 이제 우주 최초에 올라갈 때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흑인이고 60년대 할라드 화장실이 있을 때인데 그때는 무슨 걸 하냐면 이 사람들이 교통에 걸렸습니다. 그 백인 경찰이 너희는 뭔데 어쩌고저쩌고 막 야단치다가 난 나사에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늦었니 내가 그럼 호의해 줄게 그러고 호의해 주고 가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겁내는 게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네 하늘에서 자기네들 다 보고 있다는 걸 무서워합니다. 왜냐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아니죠. 미국이 실패를 계속했고 69년 사람이 가기 전까지도
사실은 러시아가 훨씬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에서 이 히든 휘그에 나오는 이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매스매티스, 사이언티스트 이런 분들의 흥미로 아키텍트들, 엔지니어들 여러분들이 꿈을 같이 하셔서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